105번째 영화 지구 최후의 밤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이 영화의 감독은 비간 감독이고 2018년 작이다. 비간 감독은 중국 출신의 영화 감독이자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1989년생으로 젊은 감독 축에 속하고 이번 이제 지구 최후의 밤이 두 번째 장편 영화라고 한다. 영화 연출을 전공하지 않았으며 독학으로 공부해서 영화를 연출했다고 한다. 영화의 어떤 표면적인 내용은 주인공 롱홍우라는 남자가 아버지 장례 때문에 몇십 년 만에 이제 칼리라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와서 과거에 사랑했던 완치완이라는 여자의 행방을 이제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의 행방은 찾지 못하고 그녀가 이제 노래를 부른다는 가라오케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전반부는 끝이 나고 여기서 말하는 가라오케는 어떤 룸 형태의 그 가라오케가 아니라 야외 무대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이제 유흥시설 뭐 당구도 치고 도박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확실히 이 영화가 쉽지 않은 영화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 영화를 온전히 좀 이해하고 깊이 있게 보려고 한다면 영화를 최소한 두세 번은 봐야 좀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든다. 지구 최후의 밤은 이제 중국 개봉 당시에 이게 그 마케팅 홍보가 멜로 영화라고 소개가 되어서 어, 첫날에는 굉장히 좀 그나마 좀 관객 수가 왔는데 입소문이 재미없다는 입소문 때문에 점차 관객 수가 줄었다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있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환각은 잘 모르겠지만 그 롱홍우라는 인물을 연기한 환각이란 배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완치한을 연기한 탕웨이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에 둘 다 중국에서는 탑 배우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탑 배우가 나오기도 하고 이 뭔가 이 제목과 이 두 사람만 봐서는 재밌는 멜로 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 실망을 많이 느꼈다고 하고 사실 지구 최후의 밤이라는 제목 역시도 뭔가 좀 멜로보다는 SF 영화가 아닐까 좀 예상이 드는 제목이긴 한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개인 생각으로는 이 제목이 이 영화의 내용과 잘 부합되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목은 뭐 외국 시집에서 시집 제목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이게 원 제목이고 그 외국 제목 영화 그 외국판은 다른 이제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영화는 기본적으로 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어 가고 시종일관 어떤 죽음의 뉘앙스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다. 영화는 대체로 리뷰를 살펴보면 뭐 어떤 이 롱홍우라는 남자의 어떤 기억, 뭐 꿈, 뭐 이런 식으로 리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좀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영화를 좀 살펴봤다. 아, 영화는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온 대사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는 가짜, 기억은 진짜와 가짜의 혼합이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좀 살펴보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여지가 좀 많이 보였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영화의 시작부터 이제 롱홍우가 어떤 그 매춘녀 같은데 이 여자한테 자신의 얘기를 꺼냈는데 어, 마치 그 롱홍우의 이야기가 그가 들고 다니는 초록색 연애 소설 같다라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또 살펴봤을 때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롱홍우의 어떤 이야기는 어, 사실 영화 속의 영화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그 전반부의 자체 내용은 어떤 누군가의 기억이긴 하지만 그 어떤 누군가의 기억 플러스 그 초록색 연애 소설이 합쳐진 일종의 혼합된 혹은 조작된 기억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 롱홍우의 우리는 관객 입장에서 롱홍우의 어떤 그 시선과 그의 행동에 맞춰서 이제 영화의 진행을 따라가지만 영화는 사실 롱홍우가 주가 아니라 또 다른 인물, 제3의 인물의 어떤 기억이라는 것을 감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영화에서 나온 롱홍우의 어떤 롱홍우와 완치안의 어떤 이야기는 사실 연애 소설이고 실제로는 그 연애 소설을 읽은 그것을 기억하는 제3의 인물의 어떤 기억 속의 공간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영화 전반부 끝쯤에 가면 어떤 한 소년이 가슴에 이제 그 가슴에 새 문신을 새긴 어떤 소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소년이 어, 뭐랄까 이 소년이 그 죽어가는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 이 소년이 나오고 이 소년이 그 누군가가 소년의 그 시신을 광산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그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로 인해 소년이 죽었다는 것을 좀 암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전반부의 영화 전반부의 내용은 이 소년의 기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 기억이지만 가짜가 들어간 기억. 다시 말하면 연애 소설의 어떤 내용이 들어간 기억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영화는 그렇게 해서 이제 후반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영화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후반부는 딱 그 지구 최후의 밤이라는 제목이 딱 박히면서 시작하는 게 후반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후반부는 좀 전반부와 다르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연출되었는데 일단 3D 디지털 3D 롱테이크 형식으로 이제 영화를 연출하였고 한 60분 정도 굉장히 실험적이면서도 과감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 그 영화의 절반인 60분 가량의 시간을 롱테이크로 끊김없이 이제 영화를 이제 연출하고 있다. 3D 제작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봤다면 아마 3D 안경을 보고 영화를 봤었어야 하는 장면이고 그렇게 해서 후반부의 내용은 크게 별다를 건 없지만 광산에 뭐 갇혔다고 해야 되나? 길을 잃은 어떤 롱홍우가 이제 깨어나면서 다시 그 가라오케로 오게 되고 그 가라오케에서 그 완치한과 비슷한 여인을 만나면서 완치한은 아니지만 완치한과 똑같은 모습을 한 여인과 만나게 되면서 어떤 그 페어 같은 방에서 이제 키스를 하면서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나는데 영화는 어떤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뭐 별다를 것 없는 영화이지만 이 영화의 어떤 연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전반부와 좀 다르게 좀 진행이 되는데 후반부는 약간 몽환적인 좀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 좀 더 가볍게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영화 정리를 하자면 영화 전반부는 어느 소년이 죽기 직전 이제 파노라마 같은 파노라마처럼 이제 펼쳐진 꿈 같은 혹은 이제 영화 혹은 조작된 기억 같은 그런 어떤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롱호가 그렇게 좀 찾아 헤맸던 완치안이라는 여인은 개인적으로는 소년이 좀 사랑했던 어떤 애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마지막 장면에서 그 소년을 안고 있는 뒤에서 안고 있는 어떤 또 소녀의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후반부는 음, 후반부의 어떤 그 모습은 약간 좀 초현실적인 분위기로 바뀌면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떤 죽음의 공간처럼 좀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주인공 롱홍우와 완치안과 그 닮은 여자와 그 빙글빙글 도는 방에서 어, 이제 영화는 이제 끝이 나는데 그래서 뭔가 이 어, 상징성, 그러니까 그 완치현과 닮은 여자가 이 방에는 그래도 예전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샹들레에도 있었고 뭐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현재는 폐허 같은 그 공간, 그 공간에서 마지막 키스를 나눈다라는 장면은 이제는 좀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마지막 밤이 아닐까, 정말 지구 최후의 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았고, 그래서 뭐랄까 실제 현실에서는 잠시나마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뭐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제 온전히 죽음의 세계로 이제 전이 되어가는 어떤 인물의 의식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다.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이렇게 보았고 영화에서는 또 어떤 대조적인 이미지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뭐 여름이나 겨울 같은 이미지 그리고 뭐 물 같은 이미지 불은 뜨거움이고 물은 차가움 같은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 고장난 시계와 1분간 유효하는 폭죽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혼과 찰나라는 어떤 그 대비되는 이미지도 좀 보여주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머리 위에 켜져 있는 전구를 좀 많이 보여주는데 아, 영화에서는 어떤 하지 동 하지라는 그 계절의 절기를 좀 뭐 설명을 하면서 태양이 가장 그 머리 위에 높이 떠 있는 절기를 하지라고 좀 설명을 하면서 이게 마치 그 머리 위에 있는 전구 같은 그런 어떤 동일한 그런 것으로 좀 비유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방이 회전한다는 말과 중력과 관계 있는 그 사과를 자주 보여주는 것은 어떤 지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다.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중력,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 세계를 좀 뜻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왜 3D로 바꿨을까라는 좀 의문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흔히 이제 2D라고 한다면 2D는 이제 뭐랄까 영화 속 공간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그림 같은 이제 평면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3D 그러니까 3천이라고 하는 우리는 현실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3D 방식으로 좀 연출을 한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반부는 약간 뭐 영화의 세계 혹은 파편화된 꿈의 공간 혹은 뭐 온갖 이야기들이 혼합된 기억의 공간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다면 후반부에서 3D는 3천의 어떤 현실의 세계를 좀 표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고 나름 좀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지만 나름 이제 또 물리적인 어떤 죽음의 공간을 좀 보여주려 했던 것이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다. 음,
그래서 롱테이크 방식으로 했던 거 역시도 어떤 끊김없는 어떤 시간의 연속성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고, 과거와 현재로 오가는 전반부의 시간의 어떤 연속성이 이제 끊기거나 부재하지만, 후반부는 실제의 세계처럼 시간의 흐름대로 진행했다고 하는 게 현실의 어떤 모습을 좀 그러니까 현실 공간을 실제 공간을 좀 보여주려 했던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엔딩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주던 어떤 시계처럼 그 순환하는 카메라 워킹 역시도 지금 내가 말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대변해서 보여준 것이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다. 영화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걸 뛰어넘어서 이 영화 지구 최후의 밤은 개인적으로 좀 위대한 영화처럼 좀 느껴진 영화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영화는 이제 비관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인데, 마치 그 봉준호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살인의 추억 같은 어떤 신인의 패기와 열정도 많이 보여졌고, 그리고 어떤 재능까지 좀 녹아든 좀 영화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다.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중국이 아무리 문화적으로 좀 쇠퇴했다고 좀 그렇게 평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예전에 어떤 문화의 어떤 막강한 파워를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저력은 남아 있구나 라는 좀 것들을 좀 깨닫게 해줬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예술 영화를 좀 많이, 예술성을 많이 지향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어느샌가부터 영화의 어떤 작품성이나 예술성보다는 상업성에 많이 치중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그런 한국 영화의 어떤 돈만 벌면 된다는 그런 스코어, 어떤 숫자 뭐 이런 것만 좀 중요시하는 마인드가 만연해져 있어서 좀 안타까웠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이 영화는 지구 최후의 밤은 뭐 이런 쪽의 취향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 좀 의미 있는 작품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력 추천하는 영화이고, 한 번쯤 본다고 보면 굉장히 유익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든다. 이상 끝.